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 적천수를 엔터하세요.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세요. 도서출판 열린포구.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갑자 일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병충 해파, 신살, 그리고 사주 사례 하나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2기 실전 적천수 시작하고 7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사셔서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또한 한꺼번에 다 아시려고도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간지가 60간지이기 때문에 갑자을축 병인정묘부터 시작해서 개해까지 60간지이기 때문에 영상만 꾸준히 봐주신다면 약 10개월 정도의 걸리는 이 과정이 끝나면 돗자리를 깔고 철학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내드리고 싶은 말입니다만, 수 3500년 이상 내려온 명리를 이 과정 하나에서 소개를 하다 보니 이런 확인 저런 확인, 이 사람 저 사람의 이론을 원전에 있는 그대로 소개하려는 것이 저의 방침입니다. 하다 보면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돌이 있는 부분은, 해석이 다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약 10개월 정도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합충형해파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물론 원진 기문도 밑에 달아는 놓았습니다만 합충형해파에서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갑자의 일지 자수는 자오묘유입니다. 왕지입니다. 내중에 합충형해파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왕지는 지충으로 오화, 형으로 묘목, 파로 유금, 귀문으로 유금. 자오묘유가 자신을 제외한 오화, 묘목, 유금 같은 왕지를 싫어하는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를 느끼시면 훌륭한 구독자이십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합입니다. 지합이란 건 지지의 12지지의 합입니다. 12지지의 합은 삼합이나 방합보다는 힘이, 작용력이 약합니다. 힘이 약하다 합니다. 요 정도는 아시기 바랍니다. 지합을 이 자리에서 다 외우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저도 생각 안 날 때가 있습니다. 자수 옆에 축이 오면 지합이 되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 자축은, 자수 옆에 축이 오는 자축 혹은 축자는 해자축의 방합의 일종입니다. 해자축이 방합입니다.
방압이기 때문에 자축인 지압보다도 지압에다가 해자축의 방압이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압의 경우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있다. 작용력이 약할 수 있다 말했지만 자축은 작용력이 약하지 않습니다. 강할 수 있습니다.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자수는 오화를 싫어합니다. 좌우충으로 크게 충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제의 충돌 중에서 좌우충, 묘유충은 대단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주는 수와 화의 대결입니다. 수와 화의 바란스가 어떻게 맞춰지느냐, 바란스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이 어떻게 바란스를 맞추느냐 되느냐 하는 공부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차가움과 뜨거움 이외에도 한난, 차가움과 난 따뜻함, 조습, 건조함과 습함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핵심은 물과 화의 밸런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좌우충이 오면 그대로 깨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수 옆에 묘목이 오면 자묘 형살이 됩니다.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자묘 형살이 되면서 지지에 일지에 자수가 있거나 월지에 자수가 있는데 연지에 자수가 있는데 묘목이 지지에 있으면 도화설 성립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자수 옆에 미토가 있는 경우에는 육해가 되면서 원진이 됩니다. 육해에 관한 것은 뒤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꺼번에 배우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자수 옆에 유금이 있는 것은 파가 되기도 하고 귀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수 옆에 같은 왕지인 오화, 묘화, 유금이 오면 좋을 것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자수 옆에 축이 있으면 지압이요, 물론 방압에 반방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수 옆에 미토가 있으면 육해요, 원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개, 세 개가 한꺼번에 겹쳐 올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사주에 자수 옆에 오화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 자수 옆에 오화가 있을 때는 바로 좌우충으로 충이 발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니 자수를 치거나 건드리는 대운이나 세운이 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좌오가 있는데 옆에서 다시 혹시 육해의 미가 행운으로 와서 대운이나 특히 세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별도 이야기입니다만 내전 외전 하는 용어도 있습니다만 쓰는 방식이나 스타일이 다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세운이 미토로 와서 자수를 건드리면 원국의 충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치게 되면 육해와 지충이 한꺼번에 생기면서 틀림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바로 충이 발현될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자수 옆에 축이 올 때는 지압, 자수 옆에 오화가 올 때는 좌우충, 자수 옆에 묘목이 올 때는 삼형, 자수 옆에 미토가 올 때는 육해 원진, 자수 옆에 유금이 올 때는 상파와 귀문이 같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수 옆에 원진이 올 때는 아까 육해에서 원진이라고, 육해에다가 원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원진으로 보면 자식 덕이 없고 신기가 있고 예민하고 우울증이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모르시겠으면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어떤 경우는 10번 이상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수 옆에 미토가 있으면 원진으로 자식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민하고 신기가 있을 수 있고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가 올 수도 있고 조울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수 옆에 미토가 있으면 육해도 같이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지합, 다시 한번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수 옆에 축토가 있으면 지합인데 지합은 도대체 무슨 종류가 있느냐? 그것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되고 앞으로 계속 나오니까 그것을 보셔도 됩니다. 지지합이라면 자축합, 축자합, 자축합, 축자합, 인해합, 해인합, 술묘합, 묘술합, 유금, 유진합, 진유합, 신사합, 사신합, 오미합, 미오합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내용을 별도로 지지합의 전체에 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수 옆에 미토가 오면 육해고 원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진, 육해 특히 오실 때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상세한 것은 책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암합 이야기는 내중에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암합의 이야기가 하나 와 있습니다. 조금 위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해를 책에 있는 육해를 한번 말씀드리면 진묘, 사인, 추고, 미자, 자미, 미자는 자미이기도 합니다. 신해, 유술이 육해입니다. 요 정도는 오늘은 요 정도만 아시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부성인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성인묘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신살의 이야기라든지 이 책의 내용을 책보다도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금 수정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꼭 참고하시고 책에 이 영상에 없는 것 책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그러나 책에 있는 것도 아래 위로 순서를 바꿔서 올리고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인묘란 것은 만약에 이 갑자일주라는 간지가 여자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자분이 만약 갑자일주입니다. 그런 경우에 간목에 대해서 관성은 금입니다. 금극목하기 때문에 금이 관성입니다. 천간에 금이 있고 지지에 연지든 월지든 일지든 시지든 축토가 있는 경우에 부성인묘라고 합니다. 처성인묘는 이 갑자가 남자 사주인데 재성, 다시 말해서 토가 천간에 있고, 천간은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어디에라도 천간에 있고, 다시 말해서 토가 있다는 건 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있고 술이나 진이 지지에 있는 경우는 처성인묘, 다시 말해서 아내가 묘에 들어가 있다, 고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묘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도 맞는 것이고 고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도 맞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주장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성인묘는 내 남편이 있지만 내 남편이 무능력해서 집안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내가 집안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나란 것은 여자입니다. 집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나 혼자 애쓰고 남편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부성인묘입니다.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고 남편으로서의 여러 가지 역할, 낮의 역할, 밤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부성인묘입니다. 처성인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가 남자인 경우에 처성이 묘면 내 아내가 있더라도 아프거나 멀리 떨어져 살거나 내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나 혼자서 쩔쩔매고 사는 경우가 처성인묘가 되겠습니다. 보성인묘와 처성인묘는 내가 가장이 되어서 나 혼자서 자식들을 끌고 나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생리사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탕화는 해당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 바로 키포인트입니다. 자오묘유 일지에 갑자가 있습니다. 갑자가 있으면 일지에 자오묘유가 있을 때에는 탕화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대단히 왕성한 왕지의 일지가 왕지라면 자오묘유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신과숙의 경우는 요사이는 외로운 남자, 외로운 여자 뭐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터넷이 발달되고 이 사회가 몇 천만이 한꺼번에 사는 도시가 형성되어서 내가 외로우면 조금만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밖으로 나가면 고신과숙의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책에는 언급을 해 놓았습니다만 고신과숙은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이란 것은 예를 일지가 갑자라면 자가 속한 방합, 자는 해자축입니다. 해자축. 고신은 바로 해자축 다음에 계절인 인묘진 계절의 첫 글자가 바로 고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가 자가 일지에 있는데 옆에 인목을 만나면 남자가 외롭게 된다. 호래비가 된다. 이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과숙은 자수의 앞계절, 다시 말해서 해자축의 앞인 신유술인 계절의 제일 마지막 글자가 바로 술에 해당됩니다. 여자가 일지가 자수라면 술이 옆에 있으면 내가 외로운 과부 신세다. 쉽게 말하면 과부일 수도 있고 싱글일 수도 있고 혼자 살아서 외롭다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신과숙의 문제는 책에는 기록해 놓았지만 자주 언급하지는 않는다 하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암압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수 옆에 신금이 있으면 지장간으로 무게합, 자수 옆에 진토가 있으면 지장간으로 무게합, 자수 옆에 술토가 있으면 지장간으로 무게합도 되고 정임합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수 옆에 신금, 진토, 술토가 있으면 지장간 안에서 지장간끼리 합을 하는데 그것을 몰래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몰래한 사랑은 남녀 상렬지사로 몰래하는 경우도 있고 이 몰래하면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스캔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사업을 하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조직을 배신하거나 혹은 내 동업자를 배신해서 몰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책의 순서는 조금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만 암압에 자술이 있다면 자술은 바로 술자 자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 안에는 지장간에 신정모가 있고 자 안에는 임계가 있습니다. 이 술자는 술 옆에 자 옆에 술이 있으면 정임합도 생기고 무기합도 생기고 암합이 두 개나 발생됩니다. 어떤 분들은 합이면 좋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이 있겠지만 합이 너무 많으면 사주에서 암합도 있고 명합도 있고 안명합도 있고 이렇게 막 세네 개씩 있으면
그 사주가 결코 좋은 사주가 못 됩니다. 합이 좋아서 여기서 흥 저기서 흥 하다 보면 이놈한테 끌려다니고 저놈한테 끌려다니고 이 사업 해보고 저 사업 해보고 여기에도 사업 투자를 받아서 권유해보고 망하기 십상입니다. 합이 많다는 것은 귀가 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참가하고 저기에도 참가하다 보면 신세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는 평두입니다. 책에서는 책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 평두에서 임자라고 써놨는데 임은 쓸데없는 글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임도 물론 평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자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지에 자수가 있으면 평두가 됩니다. 평두란 것은 본인의 머리 위에 내보다 잘난 놈이 있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남이 조금만 잘난 체 하면 그것을 갈보려고 합니다. 평두인 사람은 똑똑한 경우가 많지만 대단히 고집이 세고 이기적이고 교만합니다. 가정불화가 심합니다. 평두가 있는 분은 꼭 종교에 귀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평두란 것은 도대체 뭐냐? 천간으로는 간목, 병화, 정화, 임수, 지지에는 자수, 진토가 있습니다. 그 위에도 을목, 기토를 평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을목, 기토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우리는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병화, 정화, 임수, 을목, 기토 모두 평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지에는 자수와 진토가 있습니다. 사주에 8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 이상, 4개 이상이 있거나 혹은 사주의 원국에 3개 이상 있고 대운에 1개 이상 있을 때 평두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분은 지장간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좁은 의미로 말하면 평두에 사주의 원국에 4개 정도 있거나 아니면 사주에 3개 하나 있고 대운이 1개 있을 때 평두에 해당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화, 정화, 간목, 병화, 정화, 임수, 을목, 기토, 자수, 진토가 8개나 있기 때문에 평두에 4개 이상 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평두는 고집이 세서 상투를 못 올리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시집을 못 가서 힘이 들 것이고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자기 주장을 배우자에게 너무 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고독하게 살 수 있는 팔자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보다도 잘난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보다도 조금만 잘난 체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평두를 가진 사람은 똑똑하고 잘난 면이 있고 고집, 이기적, 교만함 등이 있습니다. 가정불화가 예상됩니다. 평두가 원 글자에 4개 이상이 있거나 3개 있고 대운에 있을 때 평두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침은 평두하고도 같은 모습입니다. 정화, 자수, 유금, 미토가 있을 때 현침이라고 합니다. 현침도 뾰족뾰족 남을 잘 찌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는 간목, 신금, 묘목, 오화, 신금이 원래 현침인데 이 현침이 2개 이상 있고 자수가 있을 때 2개 이상 있고 자수가 있을 때 현침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현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목, 천간, 신금, 묘목, 오화,
지지신금이 있는데 갑자가 있다면 준현침으로 갑자도 현침으로 간주되어서 현침에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개 정도 현침이 있는데 갑자가 있어서 3개 정도가 되면 현침살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수 옆에 유금이 있으면 작파가 된다는 말씀은 앞에서 드렸습니다. 작파가 되는 것은 바로 이제 지장간 안에서 서로 충이 생기는 것입니다. 촉인, 촉진, 인해, 신사, 오묘, 유자, 술미. 자수가 유금을 만나면 작파가 되는 것입니다. 지장간끼리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장간 안에서 저희끼리 암충을 하는, 숨어서 저희끼리 충돌하는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촉진, 인해, 신사, 오묘, 유자, 자유. 유자는 자유로 봐도 됩니다. 술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공부로 탁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탁기란 것은 사주에 특히 관성과 재성이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고, 이 내용에 있는 것을 조금 복잡하니까 아주 쉽게 무식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좀 무식한 방법입니다만, 정관도 있고 편관도 있고 혹은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으면 탁하다고 합니다. 사주의 오행이 각각 음양교집에서 있는 것이 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주는 본래 청한 것을 좋아하고, 음양 중에서 정관이면 정관 한 가지만 있는 것을 좋아하고, 정제면 재성이면 재성, 편제나 정제 중에 한 가지 있는 것을만 좋아하고, 2가지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2가지가 있는 것을 탁한 것이니 탁한 것을 꺼리는 근본이라 탁한 것이 있다면 운명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용신의 오행과 음양이 다른 것이, 타주에 있는 것이 아주 나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용신이 월지에 해수가 있는데 일지에 다시 자수가 있다, 이런 것은 편인도 있고, 이건 뭐 인성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어쨌든 인성은 좀 나은데 용신의 오행과 음양이 다른 것이 타주에 있는 것, 음양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을 특히 꺼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목의 관성이라면, 예를 들면 간목의 관성이면 청간신금, 지지신금 혹은 지지유금이 있습니다. 청간신금이 있고 지지신금이 있거나 지지유금이 있는 경우에 탁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기가 탁해진다고 말하니 개발력도 1등하고 아이디어를 쓰지도 못하고 일이 매사로 잘 되지도 않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탁한 것을 제거하는 것, 예를 들면 청간신금이 있으면 청간신금을 제해가지고 순화시켜주는 화가 바로 옆에 있는 경우는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탁명이라고, 탁한 명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임철초 선생이 쓴 적천수 징이에 나오는 말입니다. 아마 18세기, 19세기, 18세기의 인물 임철초 선생의 적철수 징이일 것입니다. 탁기 사주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축, 신축, 갑자, 무신. 개축, 신축, 갑자, 무신. 탁하다고 해놓았습니다만 탁 사주를 보는 느낌이 절대 화가 없습니다. 화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축토에는 개신기, 연지축도 개신기, 월지 개신기, 일지는 임계, 신금에는 무경병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벌써 화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목의 일간 간목의
관성인 정관이 천간신금이 월간에 천간신금이 있고 편관이 일지 지지신금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목의 정제인 축토가 연지 월지에 있고 무토가 시간에 있습니다. 무토의 시간은 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관과 편관이 한꺼번에 다 있다. 그래서 탁기한 사주라서 특별히 좋지 않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 사주에서 탁기 청기만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상세한 이야기는 교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